리더가 해야 할 역할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 3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첫째, 비전 제시입니다.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 할지라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조직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리더 곁에 남아있을 구성원은 없겠죠. 둘째, 성과 창출입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무리 품성이 뛰어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리더는 조직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인재 양성입니다. 흔히 성과를 내려면 쪼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리더와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구성원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성장과 성과 2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동기부여가 되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리더는 비전 제시와 함께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구성원들이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은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했죠. 리더의 중요한 역할 3가지, 비전 제시, 성과 창출, 인재 양성을 실천하셔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문화를 구축하려면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Plan, Do, See 상에서 리더의 역할 3가지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즉 기대치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고 평가 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죠. 둘째,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코칭 피드백입니다. 상시 코칭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돕고 역량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납득성을 높이는 평가입니다. 사전에 합의된 목표와 기대치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받았다는 납득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피평가자는 No surprise, 평가 결과를 보고 놀라움과 충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인사평가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개선점 피드백은 리더 누구라도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개선점을 이야기할 땐 리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판단, 평가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A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동료들 의견을 들어보니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스러웠다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측면 때문에 동료들이 당황스럽다고 느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중요한 건 피드백이 팀원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보더라도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사라지고 있고 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후배가 팀장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함께 일했던 주니어 사원이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현재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단, 연차가 높은 시니어 팀원과 평가 면담을 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는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회사와 조직이 기대하는 바를 리더인 나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평가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의 관점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평가 면담에서는 리더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8:2 또는 7:3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평가 면담이나 피드백이 부담스럽다면 차상위 리더와 먼저 면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 팀장의 역할에 자신감이 없다고 비춰질 수도 있으니 먼저 팀장인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가 면담은 설득이 아닌 납득의 자리입니다. 납득이란 구성원이 평가 내용에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죠. 납득은 피평가자 입장에서 내가 평가자라면 이런 고가를 줄 수 있겠구나 정도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만이 큰 경우 팀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원의 감정이 너무 격할 경우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고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아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불만 가득한 고객을 상담할 때처럼 말이죠.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요, 마음이 풀리고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심한 경우엔 대화를 중단하고 추가 면담 일정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성이란 뭘까요? 그리고 납득성은 뭘까요? 공정성은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납득성은 한마디로 결과를 수용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평가 면담 진행에 앞서 납득성을 높이려면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죠. 평가 면담 전에 공개적, 참여적 절차를 통해 납득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는 최종 평가를 결정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신의 성과와 노력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은 팀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성과와 평가 등급의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또한 리더와 구성원 간 1대1로 대화할 때는 리더가 잘 모르는 성과에 대해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팀 내 동료와 선후배들은 당신이 한 해 동안 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성과 공유의 진행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 올해 제 성과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제 성과는 조직 성과에 이렇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겁니다. 네 번째, 반면 아쉬운 점, 반성할 점은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올해 업무를 통해 저에게 이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가 성과뿐 아니라 성장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성과와 성장을 동시에 챙기면서 구성원의 성과 향상과 성장을 돕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은 한 해 동안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평가 결과를 정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는 기대 수준을 충족했거나 이상이었으나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부족했다는 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준이었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특히 어떤 점이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반면 기대 이하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가 최고 등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리텐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대상자가 보여준 업적 및 기대하는 역할,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피드 포워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떠나 잘한 점, 강점을 충분히 칭찬 인정하고 아쉬운 점, 약점은 노력해서 개선해 보자고 격려하면서 팀원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어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이유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성원과 면담할 때는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공감한다고 해서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상태이나 동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해 자기도 같다고 느끼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경청과 공감은 마음이 풀리고 자기 방어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죠. 또한 자기 방어적 변명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blind area, 즉 맹인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영역이죠. 예를 들어 개인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동료들 업무는 잘 도와주지 않는 구성원, 팀플레이가 중요한 축구에서 패스를 잘 안 하고 혼자 공을 몰고 가는 축구 선수가 해당되겠죠. 팀장과 감독은 그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맹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개인별 평가 결과는 여러 조직장이 함께 모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잘 줬는데 위에서 바꿨다.
이런 피드백은 지양해야 합니다. 구성원 앞에서 상위 조직장의 결정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는 건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할 수 있죠. 평가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상위 조직장으로 갈수록 전체 구성원을 살펴보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개인 간의 성과, 역량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에겐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죠. 실제로 평가 면담을 받았을 때 아쉬운 점, 서운한 점, 싫었던 점을 설문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라는 답변도 상당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서만 건설적인 피드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드백의 주 목적이 과거 결과에 대한 납득과 수용만이 아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 포커싱이 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어 성과 향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 평가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 때문이라면 다음 질문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회사에 가서도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동일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은 구성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라서 붙잡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리텐션에 급급하여 다음엔 꼭 좋은 평가 등급을 주겠다. 이렇게 무작정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피해야 합니다. 대신 앞으로 기대하는 업무나 조직에서의 기대 역할에 대한 피드포워드를 진행하고 상위 조직장과 리텐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로 라포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시작할지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라포는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다는 의미인데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라포를 잘 형성하려면 구성원이 관심을 갖는 주제, 구성원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소스로 써야 합니다. 말이 별로 없는 구성원이라도 분명 관심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 회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평상시 정말 말이 없는 구성원이 있었는데요. 말을 시켜도 네, 아니요 등 단답형의 답변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야구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신나서 말문이 터집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구성원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리더로서 구성원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이 없는 팀원과 평가 면담을 진행할 때는 사전 질문을 보내고 미리 답변을 생각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평가 면담은 리더와 구성원 서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진행 방법은 말이 없는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의 면담, 대면, 비대면 면담 모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보내는 사전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를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평가 결과에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피드백 혹은 동료의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토대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실행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말이 없는 구성원과의 평가 면담도 자신 있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일의 우선순위와 개인의 일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엔 성과관리 단계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과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플랜, 목표 수립, do, 실행, see, 평가의 3단계를 잘 챙겨야 합니다. 플랜은요, 도전적이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do는 상시 피드백을 통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C는 평가 결과의 납득성을 높이는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리더는 개인 목표가 조직 목표와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개인 성과가 조직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하죠. 만일 이러한 연계성에 대한 확인이 없이 평가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그 성과는 조직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성과는 조직 차원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플랜, do, see의 각 단계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성장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라고 판단이나 평가가 섞인 피드백은 지양해야 합니다. 향후 조직에서의 성장 목표 또는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죠. 성장 의지가 보이지 않는 팀원의 경우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리더나 구성원들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업무를 더 잘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리더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거나 여러 해 동안 평가를 잘 받지 못해 포기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리어 개발이나 성장 측면에서 리더가 평상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비사형 리더, 정원사형 리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비사형 리더는 자꾸 구성원들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 충고, 조언이 난무하게 되죠. 반면 정원사형 리더는 진정성을 갖고 성장을 도와줍니다. 물, 걸음,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죠. 물, 걸음, 비료는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것이고 가지치기는 아름다운 정원수로 자랄 수 있도록 발전적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정비사형 리더는 force를 사용하고 정원사형 리더는 power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force는 무력적인 힘, 갖고 있는 지위로 찍어 누르는 힘입니다. 이럴 경우 구성원들은 그 리더를 억지로 따르게 되겠죠. 반대로 파워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파워를 발휘하는 리더를 구성원들은 자연스레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force보다는 파워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가 각자 자기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force보다는 파워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인가요? 지금까지 정비사형 리더였다면 앞으로는 정원사형 리더로 직원들이 자연스레 따르는 파워를 발휘하는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